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2월 28일 수요일 오후 5시 54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2120만원대, 업비트 기준으로 상당히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기준으로도 16.9K를 이제 찍어주고 요 위로 이제 가는 척 했다가 요런 식으로 쭉 빠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커뮤니티 글로 올려드렸던 16564 부근 있죠. 자, 어제는 이제 영상 대신 커뮤니티 글에 조금 이제 분석글을 올려드렸고, 요렇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요 라인 16720, 16564, 16257 요 라인대에서 우리가 이제 롱 반등을 한 번씩 좀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자 16564에서 반등이 터졌죠. 16564, 여기 보시면 16564에서 딛고 쭉 이렇게 올라와주고, 지금도 옆으로 좀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급격한 V자 위아래 움직임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쭉 빠지고 쭉 빠지다가 과거에는 바로바로 좀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쭉 빠지고는 있는데, 현재 나스닥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월봉으로도 이제 계속 몸통 음봉으로 아직까지 빠지고 있고, 이 나스닥 시간봉으로도 사실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락 추세가 아직은 끝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이 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도 좀 더 빠질 수가 있겠고, 여기서 만약에 비트가 이제 전저점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때와 같은 한번 내려 찍는 구간에서 16257 요 라인에서 찍고 올리는 요런 식으로 V자로 좀 말아 올리는 이런 움직임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긴 횡보를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상방으로 가려는 움직임보다는 어쨌든 이제 하방으로 내려오려는 흐름 자체의 힘이 조금 더 강해 보인다. 왜냐면 이제 나스닥도 조금 하락 추세고, 비트도 사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길게 빼고 나서 위로 올라간 적이 사실 많지가 않죠. 길게 빼면 항상 내려가고, 길게 빼면 항상 내려가고, 빼면 이제 좀 내려가는 이런 추세. 요때에서만 CPI 플러스 이제 FMC 호재로 위로 이제 빵 쳐줬다가 결국에는 다시 내려온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때 구간과 이때 천장을 한번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이제 여기 양 어깨와 머리 형태를 만들고 요런 식으로 내려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좀 내려와야 또 올라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내려 찍어줬기 때문에 이후에 그에 반대되는 윗방향 움직임이 터진 거라서 이제 여기서 한번 내려 또 찍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윗방향으로 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패턴상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내려찍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고, 일단 내려찍기가 나온다 해도 뭐 원웨이로 쭉 빠진다기보다는 좀 주요 지지 포인트, 지지 라인에서 반등은 어느 정도 좀 주면서 이런 식으로 좀 빠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단기적인 롱 접근도 충분히 조금 가능하다. 이런 데서 항상 좀 반등 좀 나와주면서 이제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는 좀 크게 들어 올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또 빠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로 가려는 힘보다는 어차피 이제 계속 막혔고, 이 횡보하는 라인에서의 어떤 끝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좀 팍팍 자꾸 내려가는 움직임이 지금 실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위로 가려는 힘보다는 현재 이제 아래로 가려는 힘 자체가 좀 더 강해 보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요 커뮤니티 분석글에 하락할 경우가 상승시보다 좀 더 힘이 강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좀 밑으로 빠졌죠. 밑으로 빠졌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38% 빠져서 마무리가 되었고, 특히나 또 테슬라가 지금 11%가 빠졌습니다. 11% 상당히 많이 빠졌고, 이거는 테슬라 같은 대형주가 이런 식으로 하루에 11% 빠진다라는 게 이제는 그만 떨어질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거대 세력이 여기서 이제 대규모 숏을 쳤을 수도 있는 거지만은 상당히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100도 지금 깨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테슬라도 정말로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는 또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그 정도로 하락이 지금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V자 반등이 조만간 $100를 깨고, $100라는 이 기준선을 깨게 된다면 또 상당한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0나 $80 정도에서 브레이크가 잡히고 위로 이제 한번 팡 치솟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와 이 비트코인과의 이제 주가 상당히 조금 밀접한 관련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테슬라가 좀 더 빠지다가 위로 올라오는 이런 구간에서의 어떤 비트도 반등을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 한 다음주 다다음주, 그래서 1월 정도에 들어서게 되면 테슬라도
어쩔 수 없는 이제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싸리 이렇게 좀 크게 떨어질 때 팍팍 떨어져 주고 또 반등 나올 때 또 시원하게 나와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의 생산 중단이 좀 연장이 됐다. 중국이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좀 말썽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여파, 그 다음에 내년 23년은 22년보다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테슬라가 유독 좀 많이 빠지고 있고,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알파벳 요런 이제 기업들도 많이 좀 빠졌죠. 엔비디아도 7.1%가 빠졌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은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추세에 와 있다. 자, 그래서 이 나스닥의 월봉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은 월봉이 나올 때 두 개씩 이제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12월 월봉을 이런 식으로 음봉 마감하게 되면은 1월까지도 음봉으로 붙여주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1월에 오히려 바닥을 찍는 굉장히 암울한 그런 1월이 또 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게 또 이제 나스닥의 차트죠. 그래서 일단 주요 이벤트로는 12월 29일 내일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좀 요동을 칠 수가 있고, 일단 지금 비트가 이런 식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 비트는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가 흔들린다, 금리를 이제 그만 올려야 된다라는 시그널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표가 많이, 그러니까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을 때 비트도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 발표 전에 이런 식으로 내려놓게 되면 지표 발표하면서 밑으로 뺐다가 올리는 이런 식의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대로 지표가 또 사실상 또 이 비트코인이랑 또 반대로 움직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적게 나왔다, 그러면 또 밑으로 내려 박았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흘러내리는 구간 좀 어느 정도 있죠, 중간쯤에 와 있는 이런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도 조금 이제 내일 정도에 조금 지표 발표에 따라서 22시 30분에 좀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가장 큰 메인 이벤트는 CPI죠. 자, 1월 12일 목요일에 CPI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또 큰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마찬가지 CPI도 마찬가지죠. 이 CPI 전에 비트코인이 크게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CPI 발표와 함께 반등을 또 노려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전에 올렸다라고 하면은 CPI 발표와 함께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빅 이벤트는 2월 1일에 또 잡혀 있죠. 자, 그래서 이 시장은 이제 23년에 대한 기대감과 22년을 지금 마무리 짓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여전히 이제 한파가 좀 끝나지 않고 있는 그런 조금 이제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좀 지속되면서 시장에 큰 변동성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 좋은 소식이 오늘 좀 나왔죠. 자, 바로 월스트리트에서 코인 거래소를 만든다, 바이낸스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라는 이런 소식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최근 연준의 고강도 긴축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얼어붙은 이 가상자산 시장에 온기를 가져다 줄 호재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찰스 슈왑이라든지 시타델, 피델리티 같은 이제 대형 금융그룹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내년 1월 정식 출범 예정이다. 얼마 안 남았죠. 1월이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름은 EDX 마켓, EDXM을 이제 1월에 공동으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범 운영 중인데, 중요한 건 이런 미국 월스트리트 쪽에서 만드는 거래소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거래소들을 조금 이제 가장 큰 경쟁사들 중에 하나 바이낸스죠. 바로 이제 바이낸스를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거고, 자, 그 와중에 바이낸스 쪽으로의 어떤 공격, 마치 바이낸스 창풍자고 FTX의 FTT를 저격하면서 대규모 물량을 던짐으로 인해서 어떤 그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FTX를 공격을 했듯이 이 EDXM 요쪽에서도 바이낸스에 대한 어떤 공격이 들어가면서 시장을 흔들면서 그쪽에 있는 고객을 빼오려고 할 수도 있다. 자, 그랬을 때 시장은 또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점이 조금 이제 주의사항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FTX 거래소 파산으로 인해서 신뢰를 잃은 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그것에 대한 어떤 좀 보상 체제라든지 강력한 좀 마케팅 체제들이 좀 필요하면서 어쨌든 시장에 새로운 대형 거래소가 탄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 시장에는 호재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뉴스로 생각이 되고 또 시기도 빠르기 때문에 1월 정도에 아까 나스닥 차트 말씀드리면서 바닥을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됐을 때 23년 1분기가 지나가야지만이 이제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금리 인상이 1분기 중으로는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기 때문이죠. 이제 미국 FOMC에서도 이제 2월, 3월 정도 해가지고 25bp씩 더 이제 2번, 3번 정도, 많아야 3번인데 그 정도 올리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은 스톱, 멈추게 되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게 되면 다시 돈을 푸는 그 시점이 23년 아마 2, 3분기 그 정도부터는 슬슬 돈 풀 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시장의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EDXM이라는 이 월스트리트에서 새롭게 만든 이 거래소도 좀 발빠르게 1분기 중으로 이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 고객들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펼치고, 당연히 시장이 쭉 올라가게 되면은 뭐 딱히 마케팅 활동 같은 걸 펼치지 않아도 알아서 다 들어오죠.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런 어떤 움직임, 이런 월스트리트 쪽에서 이제 FTX를 대체할 이런 거래소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주체들이 시타델이라든지 찰스 슈왑,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많이 들고 있고 401k 연금 펀드 이런 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연금 자금을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끌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 창풍자우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와 바이낸스를 둘러싼 퍼드, 공포나 불확실성, 의심 조장하는 이런 이제 뉴스들이 이쪽에서 나온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실제 돌고 있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간에서 누구나 이제 거래소를 어쨌든 뭐 하나는 써야 되니까 그 거래소를 이제 쓰는 데 있어서 FTX의 대체제로서 이제 EDXM이라는 이 거래소가 새롭게 이제 나온다라는 거는 상당한 호재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TX 거래소를 대체할 좋은 상황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쓰기 편해야 되고, 일단 거래소는 좀 쓰기 편해야 되고 좀 확실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위아래 배팅이라든지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선물 거래도 마진 거래도 좀 더 이제 가능한, 월드컵을 우승한 이런 메시, 이런 메시가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또 이런 좀 비트겟 정도 되는 그런 조금 좀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그런 거래소로서의 어떤 마케팅이 잘 했을 때 상당수의 또 거래자들을 좀 빨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월스트리트에서 만드는 이런 거래소 내년 1월 정식 출범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에 훈풍을 또 불어 넣어줄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뉴스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전통 금융시장의 어떤 메인스트리트거든요.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이제 거물들이 거래소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FTX는 샘 뱅크만 프라이드라는 뭐 듣도 보도 못한 물론 이제 그 사람도 여기저기 마켓 메이킹을 많이 하면서 이제 코인 거래라든지 이 코인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지만은 결국에는 이 도건이나 이런 이제 샘 뱅크만 프라이드나 전부 다 좀 욕심이 과했다. 자기가 어떤 그냥 거래소만 잘 운영해도 돈을 잘 벌 수 있었을 텐데 무리한 문어발식 투자로 인해서 좀 무너진 경우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다만 이런 월스트리트 쪽에서 만드는 거래소들은 그런 리스크는 좀 없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바이낸스 하나만 보고 믿고 가기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어쨌거나 중국계 중국인은 아니지만 중국계 혈통에다가 중국의 영향을 뭐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거래소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좀 제대로 된 거래소가 나와서 시장에 좀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알트들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비트가 좀 흘러내리면서 알트들은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솔라나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음봉을 빼면서 이제 12월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조금 기술적 반등이 1월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알트들이 조금 이제 많이 빠지는 모습 굉장히 좀 안타깝고, 위믹스 사태 이후로 더 위축이 된 게 또 알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저는 이제
22년 8월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이제 좀 차라리 이제 비트 마진을 하는 게 낫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온 상황에서 이런 알트들이 빠지는 모습,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고, 사실 이런 유의 딱지가 이제 붙어있는 이런 코인들, 이런 코인들도 사실 언제 또 상장 폐지가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더 지금 이 알트코인 시장은 더 무섭다, 더 무섭고 약간 더 이제 공포 분위기가 만연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트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이 1분기 최소 1월을 지나가야 이런 바닥 찍기 가지고 어느 정도 끝나가는 상황이 나오고, 바닥을 한 번 더 찍었을 때 반등은 상당히 세게 또 터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약간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 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타 다른 알트들도 조금 심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비트보다도 오히려 더 심하게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이 달러 차트, 비트코인 차트는 저점 갱신을 아직 안 해주고 위에서 더 잘 버티고 있는 반면에, 이 원화 차트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원화 차트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알트코인들의 지금 악영향을 미치면서 투매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프도 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김프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김프가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서도 일단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이 바닥은 바닥이다, 다만 한 번 더 저점 갱신은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의 어떤 이제 마지막 파이널 바닥이 되는 건데, 일단 비트코인 MACD가 과거 상승장 전환 시기와 지금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특히나 2014년부터 4년 주기로 매년 1월마다 이런 지표의 형태를 보여왔고, 이 1년 뒤에는 항상 바닥에 도달을 했었는데, 자, 이제 보시는 지표가 이제 밑에 깔려있는 게 MACD죠. 이 MACD 상으로 차트가 쭉 내려와서 바닥권을 형성했을 때 이런 이제 크게 바닥을 찍고 돌아나가는 이런 패턴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굉장한 저점 부근에 와 있고, 역대 저점 부근과 거의 동일한 수치로 지금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쭉 서서히 이제 MACD도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지금 같은 구간이 좀 바닥권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의 어떤 바닥 형성, 그리고 그 이후에 옆으로 빼는 그런 이제 좀 매집 기간, 이런 매집 기간 이후에 조금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또한 1에서 5개월 뒤에 강세 전환이 예상된다, 지금이 바닥이라, 이런 분석이 좀 나왔죠. 그래서 보시는 지표는 MFI라는 지표고, 이 지표 자체도 지금 역대급 저점 부근에 와 있는 게 사실이죠. 거의 지금 25포인트, 이때는 25포인트 깨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지금 25포인트 정도로 최대 이제 하단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런 구간 바닥권의 어떤 그런 시그널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앞으로 한 번 더 좀 더 이제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은 내려온다 해도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 분석이죠. 또한 14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제 암호화폐 유튜버 비트보이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말쯤에 비트는 3만 달러 정도를 이제 회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24년 연말에 비트코인 신고점을 경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패턴을 봤을 때 반감기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신고점을 경신하는 주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신고점은 비트코인 12만 달러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좀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비트코인은 이 비트코인만이 가진 그 독자적인 희소성, 2100만 개밖에 이제 채굴이 안 되는 그런 희소성, 그리고 이제 반감기, 채굴량이 절반으로 4년에 한 번씩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그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2024년 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강력한 좀 펌핑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12만 달러, 바로 비트코인 1억 5천만 원. 자, 지금 2천만 원이거든요. 비트코인이 2100만 원짜리가 쭉 이렇게 올라가서 1억 5천만 원이 된다, 12만 달러가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굉장히 좀 호기롭게 해놨는데, 저도 이런 분석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역대급 인플레이션, 역대급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을 촉발하는 거는 코로나 이후로 M2의 총 통화량,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엄청나게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돈잔치를 벌였고, 누구나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테슬라,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이 돈잔치의 정점을 찍으면서 강력한 어떤 이제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켰고,
지금은 그 후폭풍 물가 상승을 이제 잡기 위해서 돈을 역대급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빨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빙하기, 돈을 빨아들이는 상황 이후에는 다시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 주기 자체가 이 비트코인 반감기랑 어느 정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4년이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인데 23년에는 이제 금리는 1분기까지 올리면 이제 끝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24년부터는 이제 금리를 내리는 추세로 미국도 들어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과 비트코인 반감기 시점이 겹쳐지면서 조금 강력한 펌핑이 나올 수도 있고, 다만 이제 그런 강력한 펌핑이 나오려면은 조금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14년과 2018년도 약세장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사상 최고점 대비 80% 이상 하락한 후 바닥을 다졌고, 지금 비트코인은 11월부터 약 75% 정도 하락을 한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뭐 75%나 80%나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떨어져도 5%에서 뭐 많이 떨어져봐야 10% 정도 더 떨어지고 바닥을 찍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솔솔 지금 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와중에 월스트리트에서는 또 거래소도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석들이 현재가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이고, 물론 지하실 한번 찍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어두운 터널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조금 희망적인 23년, 특히나 23년 1분기까지는 좀 힘들 수 있어도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시장의 반등은 이제 미국의 연준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안정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시 돈을 푸는 시점에서 시장의 반등은 상당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스닥이 과연 찍고 바닥을 언제까지 찍을 것이냐, 만에서 지지받을 것이냐 9천이냐 8천이냐인데, 그러니까 만이냐 9천이냐 8천이냐, 이 포인트 내에서는 이 박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왜냐면 코로나 바닥이거든요. 코로나 때 이 구간까지 떨어진다라는 거는 명백한 과매도가 맞다라고 이 나스닥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내려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반등은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진폭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우상향하는, 다시 이런 서서히 우상하면서 이제 금리를 살살살 내리면서 쭉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은 역사적으로 좀 반복이 되어 왔던 그런 또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팍팍 내려찍고 팍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이 시점, 아마도 이 시점이 이제 2, 3분기 정도가 되지 않겠냐. 한번 눌렸다가 24년에 쭉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했을 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모든 나스닥이라든지 투자 시장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좀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하게 많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설사 한 번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 찍는다 해도, 이런 식의 이제 내려 찍기가 나온다 해도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구간, 그러니까 아마도 1분기 때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2, 3분기까지는 강력한 좀 반등세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비트가 이제 15K를 깨고 14K나 13K 정도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옆으로 빼는 구간에서 대규모의 어떤 롱 매집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쭉 올라가는 그림이 23년 한 2, 3분기부터 나올 수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역대급 롱 기회다. 레버리지로 좀 써서라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담아놓게 되면은 이런 질이 멸렬한 횡보 끝에 사실 FTX 문제만 아니었어도 여기서 쭉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었어요. 저는 충분히 25K 정도도 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 정도의 상승률, 그러니까 한 5,000달러 정도의 상승이 여기서 이제 한번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13K를 찍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8K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어느 기술적 반등은 약간 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또 그런 반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받아볼 만하다. 그리고 이런 모든 타점들은 저희가 최대한 잘 시장을 분석해서 카톡방에서 잡아드리고 있고, 오늘도 4시 3분, 오후 4시 3분에 롱 말씀드렸죠. 지금은 일단 큰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좀 최대한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치고 빠지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4시에
롱 잡아들여서 여기서 푹푹 내려 찍고, 여기는 여기 손절 잡고 롱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여기 이미 저점이 확인됐고 거래량도 터져줬고, 그래서 여기서 롱이 들어가서 쭉 요런 식으로 잘 올라왔고, 뭐 아직까지도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롱은 유효하다. 다만 이제 여기는 손절 잡아야 된다. 여기 꼬리 있죠. 여기 꼬리 정도는 지금은 손절을 잡아야 되고, 아까 여기서 롱 들였기 때문에 충분히 요 정도 일단 먹었고, 여기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이 3번이나 찍어주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한 파 더 내려오게 되면은 충분히 이런 주요 지지 구간, 주요 지지 라인대에서 우리가 또 롱 반등을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식으로 반등도 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수익을 보면서 가야 되겠죠. 아무리 빙하기라도 우리가 짤짤이라도 좀 수익을 먹으면서 갔을 때, 그리고 1월에도 좀 나름 12월에 잠잠했기 때문에 1월에 큰 변동성이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좀 뭐 지루해하지 마시고, 이런 매집 기간 이렇게 옆으로 빼는 구간은 사실 큰 변동성 이전에 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구간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또 시장을 또 분석하고 대응함으로써 변동성이 나왔을 때 대처를 잘 해서 좀 수익을 내면서 가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겠다. 주말이든 야간이든 최선을 다해서 타점 잡아드리고 차트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힘내시고, 자, 연말연시 독감이 유행입니다. 여러분들 독감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이제 좋은 소식을 모아서 또 금요일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